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몸 안에서 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뭔가 알 수 없는 악당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마치 몰래 침투한 바이러스처럼, 혹은 우리 몸의 평화를 깨뜨리는 내부의 반란군처럼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암이 왜 생기는지 그 비밀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너무 어렵지 않게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암은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질병이지만 그 발생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암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암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의 경이로운 건축 블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성장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노화된 세포를 대체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작은 건축 블록들이 모여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바로 이 수많은 세포들의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세포들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통제 불능의 질주를 시작하듯이 제멋대로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마치 잘 정돈된 도시의 일부가 무법천지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비극적인 시작이랍니다. 세포가 왜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고 흥미진진하게 살펴볼게요. 이 과정에서 암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전자 변이예요. 우리 세포 안에는 DNA라는 아주 특별한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이 DNA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생명의 청사진입니다. 마치 최고급 건물을 짓기 위한 정밀한 설계도면처럼 이 DNA에는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분열하며 언제 죽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설계도에 때때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건축 설계도에 아주 중요한 오타가 나서 건물이 엉뚱한 모양으로 지어지거나 심지어는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요. 이런 오류를 유전자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이가 축적되면 암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답니다. 유전자 변이는 왜 생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햇볕을 쬐면서 받는 자외선 노출이나 담배를 피울 때 흡입하는 수많은 유해 물질, 심지어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 같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세포가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매 순간 수많은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완벽한 복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필사사가 책을 베끼는 과정에서 작은 오탈자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미세한 오류들이 누적되면서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고 이것이 암 발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암들이 이런 유전자 변이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죠. 특히 암 조직 안에는 발암 단백질이라는 나쁜 친구들이 존재해요. 이 단백질들은 정상적인 세포 성장과 분열을 방해하고 암세포가 무한정 증식하며 주변 조직을 침범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악당들이 숨어들어 건물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 발암 단백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놀라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KAIST의 윤태영 교수와 허원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단분자 면역 침감기법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연구팀은 레스 발암 단백질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쥐의 종양과 인간 암세포에서 이 레스 단백질을 조사해보니 전체 레스 단백질 중 3050%가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놀라운 것은 정상 세포에서는 이 레스 단백질의 활성화율이 5% 미만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이 수치의 차이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중요한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개별 암 조직에서 다양한 발암 단백질의 활성화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각 환자의 암 진행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각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기술은 임상실험 진행 중이며 수년 내에 환자들에게 적용될 맞춤형 항암제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말 놀랍고도 희망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유전자 변이와 그로 인한 발암 단백질의 활성화는 암 발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유전자 변이가 모든 암의 원인일까요? 물론 유전자 변이가 암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암의 복잡한 발생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어요. 외부 환경 요인 또한 암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튼튼한 건축물이라도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지속적인 부식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이 중 상당수가 강력한 발암 물질이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 특히 악성 흑색종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세포의 DNA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비만이거나 심지어 B형 간염 바이러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같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라는 정원에 잡초를 자라게 하거나 병충해가 들끓게 하는 외부 요인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유전자 변이로 이어지거나 암세포가 더 잘 자라도록 돕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접하는 모든 것이 암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포 내부의 잡음이라는 아주 재미있고도 심오한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동일한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유전자가 같더라도 환경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는 토양이나 햇볕의 양, 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과 크기의 식물이 되는 것과 비슷하죠. 이처럼 세포 내부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변화들, 즉 단백질의 양이나 활성도 같은 미세한 차이들을 생물학적 잡음 바이올라지컬 노이즈이라고 불러요. 이 잡음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지 않을 때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처럼 세포 활동의 미묘한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잡음이 암 치료를 어렵게 만들거나 암이 재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수학 모델링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대부분의 암세포를 죽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잡음 덕분에 일부 암세포들은 약물의 공격을 기적적으로 피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격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처럼 말이죠. 이런 살아남은 세포들을 아웃라이어 세포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다시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암이 재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김재경 교수 연구팀은 이 잡음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잡음 제어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어요. 더 나아가 연구팀은 잡음 제어기 노이즈 컨트롤러 NC라는 혁신적인 수학적 모델을 고안하여 세포 간 편차를 최소 수준까지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포의 운명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암 재발을 막고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흥미롭고도 미래지향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암 발생 원인은 유전자 변이,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세포 내부의 미묘한 생물학적 잡음까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해요.
마치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암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암의 비밀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패턴을 식별하며 임상 상태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암 연구 및 치료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 영상 진단 결과, 임상 기록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암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는 암 진단과 치료 방향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적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암 환자들에게 더욱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통계도 잠시 살펴볼까요? 2017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무려 23만 2,255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암 유병자 수는 총 186만 7,405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암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 인구에서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높은 암 종류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많고 고령층에서는 위암, 폐암 등이 흔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암 사망률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진단 기술의 발전과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그리고 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 덕분에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더 우위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암은 이제 특정 개인의 불행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 것이죠. 자, 어떠세요? 암이 왜 생기는지 조금은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이해가 되셨나요? 암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 세포의 섬세한 변화와 복잡한 외부 환경 요인들, 그리고 심지어 세포 내부의 미세한 잡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나아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암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랍니다. 또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습관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